자, 이제부터 조선 중기 잠깐 볼게. 이제 조선 초기는 이제 뭔지 알았어. 아, 조선 중기 진짜 관악이구나. 진짜 얘들 부국강병이구나. 그 네 글자로 모든 걸 관통으로 훑고 나니까 보였어. 동의가 돼? 진짜 보이잖아. 이제 조선 중기는 누구의 세상이야? 사림의 세상이야. 사림은 세 글자에 미쳤어. 뭐? 성리야. 진짜 성리학 지상주의가 바로 그들의 세상이야. 이건 완전 새로운 판이 펼쳐지는 거야. 그 조선 중기는 다른 모습을 띠게 돼. 자, 성리학 지상주의가 이 문 앞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잠깐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 좀 말 성리학 명분론이야. 명분론이 뭐야? 납득이 안 되나? 한번 이거 소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 우리 상강오류도면서 명분론 이야기를 했는데 뭐였어? 군군, 신신, 기억나?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 나와야 오고, 신하는 신하 나와야 오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오고, 아들은 아들 나와야 한다니까. 그게 명분이야. 뭐? 이름에 맞게. 이름 명자인지 알아? 군이 뭘 것 같아? 본분이야. 이름에 맞는 그 본분이 있다야. 다시 보실래요? 대표이고요. 군신이야. 부자야. 이름에 맞게 그 본분이 있다야. 그게 다르면 군군, 신신이야. 임금은 임금 나와요. 신하, 신하. 근데 다 와야 할 인물은, 근데 보면 여기보다는 어디에 강요되고 있는 거야? 여기에 강요되고 있는 거야. 신하, 신하 다 와야 한다요. 그 충신이 부각이 되고, 맞아. 부부 자자야.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오고, 자식은 자식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게 명분론이야. 이름에 그 본분이 있다야. 이걸 통해서 점점 느끼는 거지. 세상은 뭐가 있다야. 이렇게 사회적 질서가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거지. 부부야. 지압인 지압이 나와야 오고, 지엄인 지엄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게 본분이 강요되는 거야. 아니, 적서야. 뭐? 본초와 첩의 자식은 다르다야. 본초는 본초 나와야 오고, 첩은 첩 나와야 한다는 거야. 적서의 차별도 구분이 되는 거고요. 세상은 다 명분이 있다는 거야. 아니, 양반은 양반다고, 쌍놈은 쌍놈 나와야 한다는 거야. 이게 처음에 임금에서 명분론이 가족으로, 가족에서 사회로. 이해가? 이건 가족이잖아. 사회로 확산되고 있지? 명분론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야. 나중에는 국제관계로. 뭐? 중화는 중화다 와야, 오랑캐는 오랑캐다 와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오랑캐가 중화의 세계를 침범하면 되는데 안 된다야. 그럼 우리는, 자, 여기서 딜레마는 우리 내에서 이건 고민이 없는데 이제 고민은 뭐야? 이거겠지. 화와 이야. 우리는 화야 이야? 어? 자, 우리가 중국인이냐고. 우린 중국 사람은 아니잖아. 이게 중국적 중화의 세계고 이건 오랑캐 세계인데 우린 정확히 뭐야? 이거야. 동쪽 사람은 오랑캐야. 그럼 우린 이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야. 그래서 부각된 인물이 이 인물이야. 우리는 태어나기는 이로 태어났는데, 동이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중화의 문화적 세례를 듬뿍 받았다야. 언제부터? 고조선부터. 그래서 이 사람 본 적 있지? 내가 한번 보면서 그때 고조선 가르치면서 내가 분명하게 나중에 모른 채 하지 마. 절대 쌩까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 그게 기자야.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중국 하은. 우리 하은주 너무 오랜만에 듣지? 그 은에서 주로 바뀔 때, 그 시끄러울 때 중국에서 우리까지 건너온 사람이야. 그 중국의 이 중화에 보면 우리에게 뿌려졌다고 믿어지는 사람이야. 실제로 이 사람이 왔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는 왔다고 믿었어. 근데 현재 보니까 안 왔어. 지금 보니까 온 것 같지 않은데 조선의 많은 사대부들은 그가 왔다고 믿었어. 그 중화의 문화적 세례를 받았다야. 그럼 우리가 뭐가 됐다야? 태어난 건 오랑캐로 태어났는데 우리 처음 나라 만들었을 때부터 당군 이후부터는 기자가 와서 중화의 문명 세례를 빠뜨렸으니 우리가 뭐가 됐다야? 그럼 화가 됐다야. 어떤 화가? 새끼 중화가 됐다야. 작은 중화가 됐다야. 그래도 우리는 뭐다야? 여기에 벗어나서 소중하다야.
그럼 우리 중화를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해야 돼? 문화의 온천으로서 섬겨야겠지. 떠받들어야겠지. 그래도 존화다야. 존중한다는 이야기야. 중화의 세계를 존중. 문화의 온천 떠받들고. 성리학은 맞아. 이렇게 각 이름의 본분이 있다야. 이걸 바탕으로 세상의 질서가 자폐한다야. 이게 국제적 질서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지나가 볼게. 이 성리학적 명분에서 조선사회도 중요한 변화를 겪는 거야. 보자. 우리 사립은 진짜 성리학 지상주의야. 그 명분으로 확립을 통해서 사회적 질서를 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강요한 게 우리가 삼강오륜이고. 그래서 이미 조선 초부터 이미 윤리서는 솔직히 쓰였어. 그게 뭐야? 삼강 행실도 쓰인 거고. 좀 이따 봐라.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이륜 행실도 쓸 거고. 이제 성리학이 우리 삶에 정착된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깊은 철학적 깊이까지 못 가더라도 이 성리학에서 말하고 싶은 이런 질서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나아가서도, 국제관계에도 이게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먼저 집안의 입법부터. 주자가 말하는 집안의 입법부터. 이게 주자가 아래야. 아, 그래도 세상에 질서가 있으면 느끼고. 그걸 언제부터 익혀라야.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익혀라야. 그게 소학이고. 이게 사대부만 그런 게 아니라 양반 사족만 아니라 하층민들까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야. 안 그러면 어째? 혼내야지. 그래서 마을 자치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상강오륜을 몸에 익히는지, 그래서 상하적 질서에 익히는지 확인하면서. 그래서 마을 자치회를 만들었잖아. 그 마을 자치회를 뭐라 불렀어? 향약이라고 부른 거야. 향약의 기능이 그거야.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좋은 의미로 했던 어렸을 때 초등학교 향약은 아니야. 역사 속의 향약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양반 사적 의도가 딱 투영돼. 그 마을의 조직이 바로 향약이야. 분명히 어릴 때 도와준 건 있지.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섞여 있는 거야. 성리학적 질서의 일상화. 그 질서를 받아들여라. 이러다 보니 이 성리학 지상주의가 되니까 철저히 성리학을 가는 거잖아. 그리고 그런 질서를 어찌 마음속에 습득해 가는 거고. 이해가요? 이러다 보니 성리학 이해의 사상은 어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조선 초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지. 그건 다 뭐야? 이단과 음사야. 그럼 우리 도교 행사 거행할 수 있어 없어? 국가적으로 행사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사라지겠어? 초지 쉽지 않아? 그걸 거행했던 관청 뭐? 소격서는 없어져야지. 그가 건의서 없앤 거야. 조광조가. 가족? 바뀌겠지. 이렇게 질서 세우기잖아. 지압이야, 지엄이 다른 거야. 상하적 질서랑 박아놓는 거고. 아니, 적서의 구분도 있는 거고. 이제 아들과 딸은 구분이 생기는 거야. 아들을 중심으로. 아들도 맏아들 중심으로. 그걸 우리 뭐라 불렀어? 종법이라 불렀잖아. 이제 가족도 어째? 남녀 평등이야? 아니면 가부장이야? 그럼 가부장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왕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이미 이건 있었지. 태종과 관련이 있었잖아. 그건 일찍이 있었던 거. 이게 더 심화되는 거지. 조선 중기를 더욱더 심화돼 가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뭐? 반상의 구별도 확실하지. 양반 가서 이제 양인 천인이 아니야. 양반과 쌍놈은 완전히 다른 거야. 양인에서도 분명히 다름을 인식하라는 거야. 신분의 정당화. 그래도 우리 양반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양반은. 왜? 우리는 니도 뿌리부터가 다르다고. 그래서 뭐 만든다 했어? 족보 만든다니까. 그 학문을 뭐라 한다 했어? 보아. 아니, 이런 질서가 있음을 느끼라고. 그래서 발전한 게 바로 뭐야? 예학이라니까. 동의가 돼요?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야. 세상을 어떻게 나눠서 보는 거야? 화와 이로 나눠보는 거야. 화이론적 세계관이 뭔지 알겠지? 화이론적 세계관이 뭔지 알겠지? 화와 이는 다르다야. 그래서 우리를 뭐로 보고 싶은 거야? 화로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강조된 인물이 그게 누구야? 기자야.
예전부터 기자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 문헌이 좀 있어서 진짜 그 사람 왔을까 말까 논쟁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솔직히 중국 문헌에 기자가 뭐 동쪽을 건너갔다니 뭐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에? 그 출처가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내에서도 진짜 왔어 기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조선의 사족들은 양반 사족들은 다른 거지. 진짜 왔어야만 하는 거야. 안 오면 문제가 복잡해진 거야. 왜? 그럼 우리는 뭐야? 그냥 이거야. 성리학적 명분이 어긋나 버린 거야. 우리는 오랑캐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든 뭘로 가야 돼? 이게 돼야 하는데. 이쪽에 포함돼야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기자가 왔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뭐로 인식하는 거야? 그럼 소중하로서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에 대한 우리 태도도 정해지는 거야. 문명의 원천으로서, 문화의 원천. 여기는 야만의 세계거든. 이게 문명의 세계거든. 그걸 존중하고 떠받들여 하는 거야. 이게 전화주의적 태도가 되는 거야. 역사관도 그런 거야. 그 기자의 길을 밝히자야. 역사책도 우리가 기자가 와서 어떻게 문명화된 세계, 오랑캐가 아닌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를 역사책에 밝혀보자야. 그 책이 바로 이거야. 누가 썼어? 이가 썼어. 그게 기자 실기야. 조선 중에는 완전 이야기가 달라졌지. 당군부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자의 발자취를 익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소중화가 됐는지, 중화의 문명권에 끼어들었는지. 이게 이제 제일 문제는 뭔지 알아? 이미 이제 조선 중기부 16세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결정적 수혜기를 박은 건 뭘 것 같아? 우리 신의시에 농담도 했던 그게 바로 뭐야?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이 두 가지 영향을 끼친 거야. 하나는 첫 번째 뭔데요? 임진왜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조가 자신의 싸우지도 않고 저 의주가 몽진간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뭐라 떠든다겠어? 내가 표현했잖아. 이런 표현을 썼다고. 나라가 이미 다 망했네. 그걸 다시 익힐 은혜가 누구한테 했다고? 여기에 있다고. 이게 바로 뭐라고? 명황제의 덕이라고. 우린 이미 다 죽은 건데 명황제가 다시 이렇게 세워준 거라고. 그걸 제조지은이라고 부른다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확인된 거야. 관념적으로 우린 소중하고 중화를 섬겨. 이 정도 관념적인 얘기였다가 아예 실제로 선조가 그렇게 모든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걸 받아들이고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째 일부 사족들이 정말 그게 내재가 되기 시작한 거야. 진짜로 명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고 부부와 같고 그래서 그들을 배신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경직된 외교 관계가 우리가 뭘 가져온 거야? 호란 2번을 갖다 박. 백성은 씻을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을 이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 출발의 그 못된 왕이 바로 선조야. 이 말을 떠들어 제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족들도 어찌 의병장으로서 열심히 썼던 사족들도 양반 사족도 있지만 많은 사족들이 자기 고장 버리고 제일 먼저 튀었단 말이야. 그들은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누구? 하층민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질 거 아니야. 하층민도 그들을 보는 눈빛이 싸늘할 거 아니야. 우리를 버리고 돌아왔다. 자기 고장을 버리고 왔다. 근데 니들이 지배층이라고? 니들이 양반 사족이라고? 그때 사족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달래기보다는 말했던 거야. 눈 깔아, 이씨. 치켜 뜨면 죽여버린다. 내가 도망갔다 어쩌다고. 함부로 눈 뜨지 마. 함부로 너희들 나한테 치켜 뜨지 마. 니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왜? 세상은 지어만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더욱더 발달하는 거야. 이 질서 세우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게 정치 논쟁의 예송이잖아. 그 예송이 터진 것도 임난 이전이야, 이후야? 그래서 이후에 터지는 거야. 이야기 이제 극도로 발전하는 게 특히 임난 이후에 보는 거야. 왜?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야. 하층민도 더 확실하게 박아 넣어야 한다야. 세상에 질서가 있음을. 아무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조선 중기를 통해서 뭐 한 거야? 우리에게 성리학은 일상화되기 시작해. 우리의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되자 뭐 한 거야? 우리에게서 성리학 관련된 형이상학적 논쟁이 나온 거야. 이제 제대로 우리 성리학을 그 학문적 구조부터 사상적 책임부터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전에는 제일 먼저 우리 삶부터 바꾸고 보자. 이게 첫 번째였어. 성리학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불교나 다른 거 젖어 있었지 않냐. 그걸 싹 제거하고 성리학적 삶이 의례가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한 거야?
우리 한번 성리학의 학문적 구조, 사상적 체계 한번 볼까? 라고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논쟁이란 게 언제 등장한 거야? 조선 중기 이후야. 그래서 원래도 사상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뭔가 철학적 논쟁 오고 받아들이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없었어.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 삶부터 싹 바꿔놓고 그 다음 뭐 한다야? 이제 사상의 체계를 한번 들여다보자야. 우리는 순서가 그렇게 잡힌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선 중기 이제 성리학적 논쟁이 된 거야. 세계관의 이해야. 성리학이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철학한다는 이유가, 우리 철학이라는 얘기를 조금만 할게. 이게 당위성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한 이유가 뭐야? 우리 철학을 배운 이유가 뭐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야. 맞잖아. 그래서 철학을 공부해.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야. 사람이 누구인가야.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잖아. 응? 아니, 그 더 전제는 뭐야?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 그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맨 처음에 우주관, 그 다음에 인간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실천론. 이게 철학의 기본 얼개야. 이해가 돼요? 맞아. 첫 번째가 뭐냐면 성리학의 세계관 이야기야. 성리학은 세상을 이와 기로 보는. 우리 이와 기로 보는 이유는 한번 설명했어? 남성 때의 영향이라고 세상을 약간 이분법적으로 본다고. 우리 요 이와 기를 조금만 쉽게 이해해 볼게. 이와 기를. 이가 뭘 것 같아? 이게 뭘 것 같아? 원리야, 원리. 앞으로 이를 원리, 법칙이라 생각하면 딱 쉬워. 그럼 기가 뭘 것 같아? 누구는 이걸 재료라고 말하기도 하고, 재료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가 더 쉬울 것 같아. 재료라고 볼 수도 있고, 더 쉬운 말은 에너지 같아. 잘 이해가 안 가나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도 동의가 안 되나? 이렇게 말하자. 우리 집을 만들어 보자, 집. 집을 만들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집을 만들 재료가 있어야 돼. 근데 재료만 있다고 집이 만들어져? 집을 건축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건축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이 지어지지. 그 재료가 바로 뭐고? 기고. 만드는 방법이 바로 뭐야? 리라는 거야. 세상의 모든 건 다 이렇게 만들어졌대. 성경은 되게 세상을 쉽게 설명해. 응? 이해가? 근데 여기서 이와 기 중에 뭐가 중요해? 성리학은 그 리를 그 방법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게 성리학이야. 그래서 성리학이야. 그걸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현적이야. 이현적 이름 처음 들어보지? 이현적 난 이왕을 이야기해서 소개하는 사람이야. 이왕의 300격인 사람이 이현적인데 맞아. 이 사람은 맞아. 세상에 중요한 건 이와 기로 나뉘어. 이혼론이야. 이와 기로 나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주자책 사고야. 주자가 실제로 이와 기를 나눠서 보내. 원리와 재료는 다르다. 원리와 에너지는 다르다. 보는 거란 말이야. 이와 기는 다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원리가 중요하다. 그 방법이. 왜 같은 재료하고도 정말 다른 게 나올 수 있다야. 그 제일 중요한 건 원리다야. 똑같은 재료 갖고도 전혀 다른 물건이 만들어지. 집이 딴 게 만들어 다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냐야. 그 중요한 건 원리다. 둘은 분명히 다른 거고. 원리와 재료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다야. 근데 만드는 실제 그 상황이 다르다야. 이에 반해 서경덕은 뭐냐면 기야. 아니 세상에 결국 이 재료 갖고 만든 거 아니냐야. 그 재료 속에 일부 방법이 들어있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기다야. 아니 우주의 모든 것들도 봐라야. 가장 유명 비유가 우주야. 너 하늘 봐봐라야. 넌 텅 비었다고 생각해. 그 재료를 무시하지 않냐야. 그럼 하늘이 다 비어있을 거 아니야. 하늘은 뭐로 있다? 수많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게 우주가 지금 맞는 거지. 하늘은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걸 태워라 펴서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각종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하늘이다. 중요한 건 그 에너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가 나온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주가 이야기. 이와 기로 만들어진 세상 이야기. 여기까지 동의되지? 여기다가 이걸 계승한 이왕인데 이왕쯤 가니까 이제 그러면 세상이 이와 기로 만들어졌다고? 에너지와 원리가 있다고? 에? 그럼 그 속에 그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속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야? 인간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다시 들어갈 거 아니야? 이와 기가 인간의 심성을 어떻게 구성한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 인간론이 나와야 하지 난지 모르겠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결정이 날 거니까. 그 인간이 잘 성인이 되려면 인간을 잘 이해해야 할 거니까. 그 인간관 이야기 나온 거야. 인간의 심성을 이렇게 나눈 거거든. 사단과 칠정이라고. 사단 칠정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사단 칠정 잠깐 보여줄게. 사단은 인의의 내가 이건 말 안 써도 되겠지? 아는 거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리고 인간은 그게 좋은 면이 있다는 거야. 아주 좋은 면. 사단은 다 좋은 거야. 그지? 어려운 말로 순선이야. 선한 것만 가득 차 있냐. 그게 사단이야. 칠정 봐봐. 희노애 구라 부르기도 오고 락이라 부르기도 오고. 구라 쓴 사람 따라 구라 쓰기도 오고 어떤 사람 락이라 쓰기도 해. 희노애구 애오욕.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두렵고 그지? 사랑하기도 오고 미워하기도 오고 욕망도 있고. 잠깐만 칠정은 어때? 꼭 좋은 것만 아니지. 좋은 것도 있지. 좋지 뭐 좋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그치? 에? 근데 이런 게 과연 좋냐야. 그렇지 않아? 인간의 감정이 좋은 건 아니지. 인간이 이렇게 뒤엉켜 있더라요.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에? 인간의 본성이란 게 이 두 가지가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이왕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그런 거지. 이 본성은 사단과 칠정은 근본적으로 같니 다른 얘기부터 해서. 둘 다 감정 아니냐야. 인간이 본성이 일면 아니야.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 칠정 중에 좋은 걸 고른 게 사단이다. 아니, 네 눈 뜨고 봐라. 이게 같냐? 전혀 다르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를 보냐는 문제인 거고. 사단과 칠정이 전혀 다른지. 아니, 칠정 중에 되게 좋은 것만 골라놓으면 사단이라 부를 수도 있는지. 왜? 여긴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 되게 좋은 긍정된 면만 골라내면 사단이라 볼 수 있는지. 아니, 다 나가서 인간도 우주 속의 한 존재인데 분명히 우주가 이와 기라면 아니 이 사단과 칠정이 뭐로 해서 유발됐는지 정말 이가 이렇게 되고 기가 이렇게 돼서 된 건지 아니 이 둘이 같이 섞여서 이 두 개를 만든 건지 그 인간관이 나와야 하잖아. 그렇지 않겠어? 이왕이 인간관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사단과 칠정을 바라보는 인식이 있고 사단과 칠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 이왕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제자가 문제를 제기한 거야. 그게 유명한 기대승이야.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는 줄 알아? 27년 차이 나. 이 사람 이름도 거의 없고 신진학자야. 이 사람 뭐냐? 성균관 대사성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말했죠. 서울대학교 총장이야. 편지를 보냈어. 선생님이 한번 언급하신 내용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꺼낸 거야. 솔직히 많은 사람도 생각을 했어요. 이왕이 여기에 답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잖아. 서울대학교 총장이 이름도 없는 저 지방에 그냥 자기를 좋아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수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으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이왕이 그가 보낸 이 의문에 대해서 답변서를 쓰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가 다시 또 반박글을 쓰는 거야. 선생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 좀 달라요. 또 쓰는 거야. 거기에서 제자에 대해서 다시 이 사람이 뭔 거야? 또 반박글을 쓰는 거야. 네가 이러고 내가 생각해 네가 제 본뜻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나는 보기에 이렇다. 또 쓰는 거야. 그 제자도 또 반박글을 쓰는 거야. 선생님이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좀 오해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진짜 대단한 건 이 사람이 그 반박글을 쓰면서 자기의 오류를 인정해. 진짜로 인정해. 근데 너 논쟁을 해보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말이 대체나 이 말은 맞는 것 같다.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단순히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을 좀 바꿔야지 본 뜻이 다 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을 바꿔. 난 이 제자도 선생님들 끝까지 추궁할 생각을 안 해. 왜? 이렇게 답변해 줘도 너무 감사하고 거기 생각 그리고 나중에 제자도 아니 선생님 저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래요 라고 말을 해. 근데 아무튼 이 논쟁을 했다만으로도 이 사람의 인격 자체가 남다르게 느껴진 거야 실제로. 아무튼 우리는 어째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우주란 게 어떻게 만들어요? 이와 기가 어떤 존재를 봐야 하는지. 두 번째, 그 속에 인간의 심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의 심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러고 나야지 나중에 인간이 어떻게 살지가 결정난다니까. 그게 바로 뭐야? 이게 그 유명한 사단 7점 논쟁이야. 내가 여기다 깊게는 안 들어갈게. 왜 이런 논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당위성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당위성은 공감이 돼? 그게 차라리 얼개니까. 솔직히 이건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안 했던 거야. 아니 주의 주자도 말이야. 이 사람이 왜 이 논쟁이 나온 줄 알아? 제일 웃긴 게 주의 주자가 이걸 정확히 안 밝힌 거야. 아니 주의 주자가 있는 사서에 대한 그 해석을 백날 읽어봐도 얘가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정확히 밝힌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인간의 본성에 사단과 칠정이 있는 것 같은데 둘의 관계가 같은 건지 완전 다른 건지가 정확히 구분이 안 돼. 아주 애매모호하게 없었어. 그 애매모호한 말 때문에 이방은 난 이게 이렇게 보인다 봐. 아니 선생님 다른 거를 읽어보면 주자는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하고 반박한 거야 실제로. 둘 다 이상한 바가 아니야. 아니 더 나아가 이 사단갈치가 어떻게 이기와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니까 어떤 관계를 맺는지 주자는 또 더럽게 애매하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른 거야. 실제 오히려 그래서 이 사단치동이 너무 유명했던 게 뭐냐면 중국의 대학자, 주자도 정확히 밝히지 못했던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밝혀가는 거야. 성리학에 비어졌던, 빠졌던 얼개를 우리가 채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단 7점 논쟁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유학사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채웠다고. 이게 얼마나 유명했던지 후대에 가서 더 나이 젊은 학자들은 모르겠어. 야, 근데 니들 가만 보니까 차분히 보자. 선생이 맞은 거 아니? 제자가 맞은 거 아니? 응? 그 논쟁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야. 이 둘이 친구인데 묻는 거야. 야, 친구야, 누가 맞는 거 아니? 나는 솔직히 선생님 맞는 것 같아. 응? 아니야. 나는 제자가 만든 것 같아. 제자 이야기 맞는 것 같지 않냐? 그 사단 7점 두 번에 걸쳐 벌써 이러는 거야. 이왕과 기대승 사이에서 발생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건전한 논쟁이지. 막 이거 죽고 살고 이게 아니야. 진짜로 자기의 철학적 오류들을 인식해 가면서 인식의 오해를 불식시켜가면서 차분히 논쟁했던. 난 이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이 사람 인간적 멋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 뒷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면요. 이왕은 굉장히 멋있는 측면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 일화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 관한. 딴소리 조금 더 해주면 힘드니까. 이 양반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양반 장가를 2번 갔어요. 20대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먼저 죽었고요. 사별했어요. 다시 결혼했어요. 근데 재혼한 이유가 또 생각보다 이 양반 멋있게 보이는 이유야. 나중에 장이 되는 사람이죠. 권질이라고. 이 사람이 이영을 찾아 부탁을 해요.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이제 정치 풍파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너무 정치 풍파를 겪으면서 힘들다 보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된 거야. 그러니까 관연한 처자가 됐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씹을 갈 방법이 없지. 누가 안 받아주니까. 온전치 않으니까. 이 정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해. 그 결혼해서도 그 두 번째 부인이 몇 가지 일을 벌이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일화가 제사를 앞두고. 종갓집이니까. 제사가 되게 힘들 거 아니야.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해야 하고, 배도 고프고, 먹고도 싶고, 그래서 이왕이 두 번째 그 부인이 재물에 손댄 거야. 배를 손대서 씩! 다른 며느리들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재물에 손댔다고?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때 이왕이 말해. 부모의 마음이 뭐겠냐고. 이 며느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그 마음 따뜻하게 보살핀 게 부모. 나는 그게 부모라 생각한다고. 우리 부모님 제사 지내는 건데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냐고. 이 며느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귀엽다, 갸륵하게 보지 않았겠냐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그래서 옆에서 그 배를 깎아줬다는 거야. 먹으라고 해. 그게 이왕이더고요. 나중에 이왕이 이 집안이 꽤 잘 살았어요. 우리 이왕이 생각보다 재테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진짜로. 경제가 되게 유복했어요. 땅도 많고 노비도 꽤 많이 거느리고.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결혼했을 때 그 결혼한 집 사돈집이 좀 경제가 되게 어려웠나 봐. 근데 아들이 결혼을 했어. 다른 사람들 되게 그 며느리 무시하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왕이 참 그 며느리 굉장히 잘 보살폈어요. 그때 마음 상하지 않게, 마음고생하지 않게. 나중에 그래서 며느리가 죽어서 유언이 그거였어요. 시아버지 옆에 묻히고 싶다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왕의 무덤 가는 길에 그 며느리 무덤이 있어요, 따로. 시아버지를 지키고 싶다고. 그만큼 잘했나 봐, 이 시아버지가. 그리고 이 양반은 더 나가서 첩도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야. 왜 이게 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분이 들어와 살림을 잘 못할 거 아니야. 온전치 않으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첩이 있었는지, 아무튼 결혼 안 하고 첩을 뒀는지 어땠는지만 첩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일을 다 했던 거야. 우리 조선이 적세 차별이잖아. 이 집은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없어요. 족보에도. 대접 받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같이 올라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7살의 어린 제자와도 자기 오류를 인정하면서 논쟁할 줄 알았던 멋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무튼 자, 우린 본격적인 4단 실전 논쟁을 조금만 들어가 볼 거야. 이해가죠? 왜 하는지는 이제 알았어.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야.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온 것인가? 그걸 알아야지 인간이 어떻게 살지를 아니까. 그게 주자가 만들어놓은 비어있는 빈 공간이었다는 거야. 그걸 이왕이 채워가는 거야. 논쟁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그 전에, 그리고 이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조식도 있는 거야. 조식은 여러 차례 봤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의를 중시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화에서 수많은 의병장들이 나왔다. 이야기는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4단 7정 논쟁, 인간이 무엇인가?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형성된 건가에 이야기를 잠깐만 봐볼게요. 그게 이왕과 이의가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다는 거야. 이왕은, 자, 4단은 어째 다 좋은 것만 있었지. 인간 본성 중에. 7정은 어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지. 근데 이왕은 말하고 온 거야. 맞아. 4단과 7정은 같다 다르다야. 이 사람은 철저하게 다르다야. 너 봐라야. 인의예지야. 희노애고 애고역이 어떻게 같냐야. 전혀 다른 거 아니냐야. 인간 본성 섞여 있을 뿐이지 전혀 다르다야. 다르게 인식해야 한다야. 이게 이왕의 기본 태도야. 그리고 다 나가서 아니 세상은 맞아 만들어진 게 우주란 게 이와 기로 만들어졌다는데 이와 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야. 이가 원리라면 기는 에너지에 불과하다야. 가장 중요한 건 원리다 에너지다야. 원리다야. 그 원리가 법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 수 없다야. 그래서 이왕의 인식론을 우주관을 이온론으로 보는 거예요. 원리와 에너지, 재료는 완전히 다르다. 근데 뭘 중시하는 거야?
이와 기 중에 이야. 가장 중요한 이다야. 기는 따를 뿐이다야. 그래서 이렇게 본 거야. 이종 기비야. 이와 기를 완전한 수직적 관계를 보는 거야. 이가 위고 기가 아래다야. 그래서 사단은 어디서 온 거다야? 보이지? 어디서 봐야겠어? 이에서 왔다야. 그치? 기는 어디서 왔, 뭐야? 실정은 어디서 왔다야? 기에서 왔다야. 맞아. 이거야. 우주는 이와 기라는 원리와 에너지 관계인데 그것이 뭐? 서로 각각 발해서 인간의 뭐? 본성이 사단과 칠정을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할 일은 보이죠. 이제 이거 듣다 보니까 인간 어떻게 살아갈지 보이는 거야. 뭘 잘 발해놓으면 되는 거야? 아니, 여기서 말해봐. 심성. 이제 이게 인간이니까. 이건 우주고. 이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뭘 잘 발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사단은 잘 발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뭘 잘 조절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실정은 잘 조절하면 되는 거야. 이게 기어나오지 않도록 잘 조절하면 되는 거야. 나쁜 건.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상가하면서 사단 잘 발해놓으면 되게. 근데 인간이 살아갈 길도 보이는 거야. 이건 기어나오지 않게 잘 조절하고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이왕에 대해서 누가? 기대승이 문제를 제기한 거야. 선생님, 진짜 사단과 칠정이 진짜 다르나요? 선생님, 정말 두부 자르듯이 둘이 사단과 칠정이 딱 구별되나요? 인간 보는 말, 아, 너는 이건 사단, 이건 실정. 사람이 쫙 구별이 되나요? 전 절대 구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주자께서도 완전히 구별하지 않으셨던 거. 그래서 예민보호하기 말한 거 아니에요? 문제를 제기한 거야. 그러면 이 둘이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사단이 순수하게 이에서만 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구별되지 않는다면? 아니, 실정이 순수하게 기에서만 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치? 이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왜? 그러니까 주자도 모호하게 썼다니까. 굉장히 모호하게. 그러니까 이방도 읽으면서 네 말이 영 틀린 것 같지는 않다야. 분명히 사단과 칠정은 다르긴 다른데 그게 정말 논리적으로 딱 구별될 수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다야. 그렇다면 완전히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단 속에는 뭐? 기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칠정 중에서도 이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는 뭐다? 이거다야. 주는 이고 주는 기다야. 그러니까 얘는 선악이 섞여 있고 얘는 선악이 만 거다야. 하지만 일부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건 네 생각 따라서 내가 좀 바꾸겠다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걸 인정한 게 이왕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친 거야. 인간적으로 멋있다. 이건 설명이 좋은데 실제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떡 이게 되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걸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율곡이야. 맞다야. 세상에 사단과 칠정이 딱 구별되기 말이 되냐야. 안 된다야. 구별 안 된다야. 그렇다면 이와 기도 실제로 이 원리와 에너지도 가만 보면 실제로 아니 원리 좋은데 에너지 없이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냐야. 실제로 사단에 영향을 끼치려면 실제로 가서 영향을 끼치는 건 에너지지 않냐야. 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고 칠정도 에너지가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냐야. 그 속에 원리가 들어있긴 하지만 실제 보는 건 이 에너지를 통해 영향을 끼치지 않냐야. 이게 완전 구별되지 않듯이 둘 다 영향을 끼치지 않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와 기가 논리적으로는 구별되지만 논리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완전히 구별될 수 있다 없다야? 없다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본 거야. 다르긴 다른데 이원론인데 아니 논리적으로는 이원론이 맞는데 실제 너 구별이 되냐야. 어차피 작용을 같이 하는데.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중요한 건 이와 기가 어느 건 좋고 어떻게 나쁘냐. 이게 말이 되냐야. 이거 원리인지는 알겠고 이게 에너지여서 구체적 사물이 적용될 때면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 원리에 불과한 거고 이건 뭐다야? 실제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이는 면이 아니겠냐야. 그러니까 이건 보편이고 이건 특수인 거 아니냐야. 뭐가 위다 아래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본 거야. 이통기국이라고. 이는 모두게 통하고 원리니까. 기는 뭐야? 제한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지.
집을 만드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 재료에 따라서 다른 집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 각각 다른 집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어째? 재료는 현실로 드러나는 집 모양은 다 다를 수 있다야. 집은 분명히 밑에 집안 닦고 기둥 세우고 지붕 올리고 인테리어 해오고 벽 세우고 이 원리는 다 똑같다야. 모든 집은 다 그렇게 지어져야 한다야. 하지만 재료에 따라서 어떤 집은 판잣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벽돌집이 되고 어떤 집은 콘크리트 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철골집이 되기도 하지 않냐야. 재료에 따라서 실제 구현된 모습은 다를 수 있다야. 그러니까 이와 기는 뭐가 위다가 아니라 보편적 원리냐? 제한된 모습이냐? 차이일 뿐이다야. 이해가요? 그걸 이통기구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와 기의 관계를 가만 보면 뭐가 위다가 아니지. 이만큼의 기도 중요한 거고 기만큼의 이도 중요한 거야. 그게 율곡이 사고방식이야. 그것이 다 적용돼서 우리에게 사단 실정이 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단과 실정을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다야. 두 부짜리 딱 잘라지지 않는다야.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불러. 아무 힘들어. 그러니까 실제 구현되는 모습은 키가 재료가 집이 판잣집이 될 수도 있고 콘크리트 집이 될 수도 있고 철골집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집이 나오잖아. 키가 발이 나오는데 그 속에 뭐가 돼? 원리가 담겨 있다야. 키가 발에서 이승 거기 원리가 담겨 있는 거다야. 아이 너무 어려운 말까지 했어. 아무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인식의 태도가 서로 다르다야. 그게 어떻게 왔는지도 서로 다르다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가볼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은 사단과 칠정도 이방은 같다 다르다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야. 그지? 여기 수직적 관계가 보이지. 그래서 이기도 어째요? 가만 보면 같다 다르다야? 완전히 다른 거야. 철저한 이혼론이야. 그것도 수직적 관계가 보이지. 하지만 이는 이걸 완전히 구별할 수 없다 생각하지. 그리고 이와 기도 어느 개가 더 위라 말할 수 없지. 서로 적용된 범위에 다른 거잖아. 맞지? 모두에 통하냐와 일부에만 적용되냐가 다른 것뿐이잖아. 이해가? 얘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 표현하면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 표현하면 이건 뭐야?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야? 그럼 수평적 관계가 보이는 거지. 둘이는 이렇게 바라본 태도가 다른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고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고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야. 그럼 봐볼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먼저 성격만 말하면 이방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지. 원리가 첫 번째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원리야. 철저하게 원리주의자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 원리주의자니까. 근본적인 이상주의자. 가장 중요한 원리로 보인다. 근데 이 사람 이는 뭐가 중요해? 이도 중요하고 희도 중요한 거야. 원리도 실제 구현된 에너지도 중요한 거야. 그렇지? 원리도 실제로 보이는 현실도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도 이왕에 비하면 뭘 인식한 거야? 현실 본 거 맞지? 개혁적 현실주의라는 말도 이해가 가? 무슨 말 알겠어? 근본적 다른지 알겠지? 이렇게 표현도 이해가? 하나만 더. 그래서 어째? 이것도 다른 거야. 군신의 관계도 보는 거야. 이왕은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야? 수직적 보여. 그럼 군신도 어떻게 보여? 그럼 이렇게 보여. 응? 신앙과 인간이 엄연한 구분이 있는 거야. 자, 군주의 학문을 뭐라면 줄 알아? 써 있어. 아, 미쳤나 봐. 한자 썼구나. 이쯤에는 한글을 썼어야 하는데. 아이씨, 흥분했어. 개오바. 어? 성악이야. 군주의 학문을 뭐라 한다고? 성악. 자, 이제 군주에게 군주의 학문을 가르쳐야겠어. 군주가 성악을 알아야겠어. 자, 군주 스스로가 깨우쳐야 할까? 신하가 가르쳐야 할까? 자, 군신의 관계가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야? 수직적이지. 신하는 군주를 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신하가 군주를 가르쳐야 돼? 군주 스스로가 성악을 깨우쳐야 돼?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거야. 신하는 군주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군주 위에 서서는 안 되는 거야. 대등에 서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성악을 깨우치니 군주 스스로 깨우쳐야 하잖아. 그래서 이 성악의 책을 쉽게 써야 돼? 어렵게 써야 돼? 쉽게 써야 돼. 군주 스스로 깨우쳐야 하니까. 성악이들 느껴야 하니까. 신하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신화에서 그 성화기 도가 오염돼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열폭의 도식으로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성악 10도야. 우리 이 도자 너무 많이 봤지? 그래,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게 성악 10도야. 근데 율곡이인은 세상이 수평으로 보여, 수직으로 보여? 수평이지? 그럼 군신의 관계는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성악의 도를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가르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는 절대 가르칠 수 없지만 여기 가르칠 수 있는 거 맞지? 그렇지 않아? 이 성악의 도가 쓰여있는 대표적 책이 아이고 한자 썼다. 미안해. 괜히 한자 썼다. 대학이야? 우리 앞에 소학이라 부른 것처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이제 군자들이 그 사대부들이 대학을 공부했는데 아니 그걸 군주에 맞게 바꾸는 게 성악인 거야. 이걸 현명한 신하가 가르칠 수 있는 거야. 그 책은 이렇게 불러. 성악 지묘라고 부르는 거야. 미리 좀 말할까? 나중에 우리 예송 때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죠. 아니 예송 때 이렇게 보는 사람 있지. 사대부의 예법이나 군주의 예법이 여긴 다르다고? 군주의 예법과 사대부의 예법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가 길게 입자야, 짧게 입자야? 길게. 여기가 길게 입자야, 짧게 입자야? 짧게지. 이 짧게 입는 사람들이 남인이었어, 서인이었어? 예송 논쟁은 서인과 남인의 논쟁인데 서인이야, 남인이야? 요게 서인이야, 남인이야? 야,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새로운 리셋이 됐어요. 이게 서인이야, 남인이야? 우리 각 붕당이 내가 붕당 설명했지. 붕당은 정파의 작파라고요. 남인이 왜 그런 주장을 펼쳤는지 알겠어? 서인이 왜 이런 주장을 펼쳤는지 알겠어? 서인은 말하는 거야. 뭐 군주의 예법이나 신하의 예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대 예법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짧게 입으라고. 효종은 둘째라고. 왜 그렇게 본 거야? 다 붕당 학파야. 선생님이 이렇게 본 거야. 남인은 뭐라고 그랬어? 임금의 예법과 신하의 예법, 사대 예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어찌 같냐고. 근데 길게 입자 말한 거지. 왜? 선생님이 이 사람이야. 난 이왕과 이의가 세상을 보는 인식을 알고 나면 군신 간의 관계도 바라보는 그들의 인식이 보이는 거야. 동의가 돼요? 지금 뭔가 깔깔해 깨진지고 뭔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내가 4단 7점이 길게 안 들어갔어. 그냥 4단 7점 문제 그냥 인간 간의 이야기인 거야.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4단과 7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냐? 구별할 수 없는 거냐? 아니 그것이 어떻게 발현된 거냐? 저 우주로부터 이기로부터 어떻게 발현된 거냐? 그걸 설명하는 게 4단 7점 논쟁이야. 근데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이 바라보는 인식관인 거야. 이렇게 말하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보냐. 그게 다 정치에도 사회에도 투영되는 거야. 하나만 더 들어가 볼까? 그래서 성악 이야기도 다르게 쓰는 거지. 알겠어? 성악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게 쓰는지 알겠어? 얘는 10도로 써야 하는 거야. 도시가 그려줘야 돼. 못 가르치니까. 여긴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요? 다시. 신분제 볼까? 반상의 관계도 여기는 어떻게 볼까? 질문. 이 반상, 양방과 상민의 관계도 여러분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야? 그럼 철저하게 보는 거야. 그러면 엄격한 신분제, 신분제 하나야. 그럼 엄격한 신분제야. 반대로 여기는 반상의 관계가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야? 그럼 수평적이야. 엄격한 신분제야, 신분제 완화야? 신분제 완화야.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게. 조선 후기 가면 우리 재정이 되게 어려울 거야. 양난 때문에 뭐 세금과도 문서 우리 들어봤지? 호적, 양안 다 붙어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나라는 어째? 재정이 어려우니까 노비가 많아야 돼? 양민이 많아야 돼? 양민이 많아야겠지. 그 노비 숫자를 줄이고 양민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게 그 유명한 소격이었습니다. 빨간색 쓰면 또 싫어하나? 그래도 나 쓸래 한 번만. 구별하겠어. 노비, 종, 모, 법이야. 원래 노비는 일천, 직천이잖아? 아예 안 보이나? 보여?
보인다고 말해줘. 노비, 종모. 너 2번 썼어. 노비, 종모법. 노비는 일천즉천. 엄마, 아빠 한쪽에 노비면 자식 노비잖아. 그럼 노비, 종모법이 뭐야? 노비는 누구 신분 따라가는 거야? 엄마 신분 따라가는 거야. 엄마가 만약에 아버지가 노비야. 엄마가 양민이야. 자식 뭐라는 이야기야? 양민이란 이야기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렇게 양민을 늘리고 싶은 거야. 노비, 종모법에 대한 두 당의 차이가 보이지. 하나는 찬성 반대야. 하나는 찬성한데 하나 반대인지 알겠지? 자, 남이는 찬성의 반대야. 남이 여기 남이잖아. 찬성의 반대야. 반대인지 알겠어? 노비, 종모 반대가 얘야. 자, 서희. 응? 찬성의 반대야. 그래, 여기가 찬성이야. 예고 말 거 없어. 난 이제 서희 노론이 확실히 잡을 때 노비 종목법이 법으로 딱 제대로 시행돼. 내가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야. 동당은 뭐라고요? 정파이자 합하다. 왜 우리가 이왕과 이의를 배운지 알겠어? 그들이 세상을 보는 인식을 알아야 한다요. 그들 제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가 보인다요. 그게 붕당의 정책으로 투영된다요. 제 말이 5번가요? 공감이 돼? 오케이. 다행이야. 공감이 됐다니까. 이 붕당이 우리가 남인이고 이게 서인, 나중에 변해가는 노론이야. 그래서 그들이 보는 내가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건 야, 요즘에 무슨 이기 호발이고 무슨 기발 이승이니 내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제일 바라보는 거 그들이 세상을 바라본 태도인 거야. 인식관이야. 응? 그들은 세상을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본다는 게 나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야. 이해가요? 이쪽은 이걸 나눌 수 없다 생각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가 포인트였던 거야. 그러고 보면 그들의 정책이 보이는 거야. 선생님의 생각이 보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정책관이 보이는 거야. 됐어요? 자, 나머지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 자, 이왕과 이야기. 자, 첫 번째 저서부터 잠깐 보시면요. 이왕은요. 근데 우리가 그 주자의 뜻을 정확히 밝히기 노력한 게 바로 이왕이에요. 그래서 이왕이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동방의 주자예요. 주자가 애매하게 표현했던 한집에 주자가 정말 제대로 표현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를 설명해낸 게 이왕이에요. 이왕. 그래서 그가 썼던 책 이름도 뭐냐면 주자서 저료예요. 주자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펴내기도 했고요. 자, 하나만 더.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우리 가만 보니까 성리학이란 건요. 기본적으로 성리학 가장 기본 자세를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근데 실천을 잘해라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먼저 알자. 그래야지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 전자 후자 중에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후자인지 알겠죠? 맞아요. 그래서 성리학은 그래서 앞에 봤던 건 먼저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기가 뭔지 알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심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고 맞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그걸 알아야만이 인간이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성리학이에요. 맞아요. 성리학은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알아야 한다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다예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리학은 아는 사람이 제한적이죠. 끊임없이 수양을 하는 그들만이 아는 거죠. 그걸 뭐라 부를 것 같아요? 양반사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다수의 백성은 어때요? 그렇게 수양할 수 없어요. 그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과 쌍놈은 같다 다르다예요. 다르다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뭔 거예요? 신분제를 찬성해 반대야? 찬성. 신분제를 정당화시킨 사상이 바로 성리학이에요. 이해가시죠? 이왕과 이 모두가 솔직히 말로 신분제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거와 다른 사상이 뭔지 아세요? 여기 써져 있어요. 뭐라고요? 양명학이라는 사상이에요. 양명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알고 있다예요. 모든 사람은 옳은 게 뭔지 알고 있다예요. 그럼 배우지 않는다고 안다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다예요?
그럼 실천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성리학의 비판이 등장해 나중에 양명학이라고 말할 텐데 그 양명학적 논리에 보면 양명 논리에 대해서 성리학자는 어떻게 보겠어요? 대단히 비판적이겠죠. 야, 누가 알고 있는데 쥐뿔 모르면서 어떻게 실천한단 말이야. 사람이 알고 있다고? 그냥 햇소리하지 마라 라고 비판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했던 사람이 이왕이에요. 정통 성리학자 입장에서 보니까 양명은 시도 안 막힌 소리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양명의 가장 대표적 책이 바로 뭐냐, 왕양명에 있었던 전습록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신랄하게 깐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습록 변이라는 것도 쓴 거고요. 책 이름이 뭔지 알겠죠? 전습록 변 하고 읽어야지. 전습록 변 이러면 안 돼요. 통하지가 않는 거야. 이걸 신랄 비판했다는 이야기예요. 비판 서적. 그리고 보시면 그리고 아까 말한 성악이 뭐예요? 군주학문이라겠죠? 우리 이왕은 왕과 신하가 수평적으로 보여요? 수직적으로 보여요? 수직적이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현명한 신하가 왕에게 성악의 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학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스스로 그 성악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어째 그 책이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아이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쉬워야 한다니까. 안 가르쳐도 왕이 보고 오! 이게 성악이야 하고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10폭의 도시 그림을 보여줬다니까요. 그게 성악 10도고요. 군주 스스로가 성악의 도를 따르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은 어째요? 이런 세상에 삼강오륜, 예약, 질서가 있다는 걸 깨우치고 합친 걸 심어주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 자치조직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을 자치를 만들었던 거. 그걸 우리 향약으로 봤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 이걸 실시했던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예안 향약이고요. 이분이 이제 출신 지역이 어디예요? 경북 안동이죠. 그래서 이를 따른 사람을 영남학파 부르고요. 그 영남 지역에 양대 산맥이 있었던 거예요. 경상 좌도에는 옛날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전부 다 뭐로 나요? 남과 북으로 나죠?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좌우도로 나눴어요. 전라좌도, 전라우도, 경상좌도, 경상우도. 그 경상좌도 복잡할 거 없어요. 좌가 어디 쪽이에요? 동쪽이야? 좌우잖아. 안 바꾸면 동서야. 그 경사도를 이렇게 상하로 쪼개갖고 좌우로 쪼개갖고 동서로 쪼개갖고 정상좌도, 정상우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좌도를 이끌었던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왕이라면 경상우도에 이 이왕과 당시 쌍벽을 이었던 또 다른 인물이 동시대 인물로는 조식이 있었다 하면 소개 한번 해본 거고요.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철학적 논쟁보다는 중요한 실천을 강조했던 분이라 소개했고요. 동시대 이 사람이에요. 이왕과 이인은 꽤 나이 차. 거의 30년 이상 차이가 날걸요? 연배가? 우리 이왕과 이를 꼭 같이 배우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이 차가 꽤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이전 세대에 누가 있으면 이현적이라는 분이 계셨고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철학을 중심으로 정해서. 근데 이현적과 동시대 사람이 아까 소개했던 서경덕 같은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로 말한다면 이현적과 서경덕이 같이. 이 서경덕 워낙 기중심으로 좀 독특했던 인물이고요. 그 이현적에 대한 이중심의 사고가 이방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그 같은 시대에 있었던 다른 인물 조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의 제자벌에 속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게 기대승이었고요. 그리고 아예 세대를 건너뛴 거죠. 아예 세대를 바꾼 거예요. 건너뛰어서 율곡이이가 있는 거예요. 둘은 세대를 아예 건너뛴 거예요.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분 서원 관련된 서원은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성리학이 일본에 전파되잖아요. 누구의 성리학이 전파된다 하겠어요? 이왕의 성리학이 전파됩니다.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이들의 제자들이 일본에 많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전래된 건 이왕의 성리학이라는 거 잠깐 보시고, 그리고 그 밖에도 혹시 이왕을 전에 한번 사입해 본 적이 있지 않나? 서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뭐였죠? 백운동 서원. 누가 만들었어? 주세붕이. 근데 그게 이름이 바뀌었던 거 기억나나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소수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왕이 액자 한 판을 편액을 내려준 거 기억나요? 소수라고? 그래서 거기 혜택도 줬잖아요. 뭐? 이게 사익받던 게 혜택이 그 혜택이 바로 뭐였어? 면세 혜택도 있었고 노비도 하사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익성이 늘어난 거 국가채굴 좀 먹는 거라고 했잖아. 그 사익을 처음 바뀐 게 누구였어? 이황이라고요. 이 사람이 풍기 군수로 내려가서 이걸 사익받겠던, 그래서 소수로 바뀌었던 명종 때. 여기 처음 만드는 건 중종 때였잖아요. 나중에 후대 명종 때 소수로 이름 바뀐 계기에 이황이 있었다. 한번 들으신 적이 있었고, 이에 반해서 율곡이인은 뭐 사회경론을 채창했다가 나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위에 저세로운 느낌이 옵니다. 이 율곡이인은 생각했어요. 조선이 지금 만들어지면 얼마가 지나갔다요? 거의 200년이 다 됐다요. 역사로 한 200년쯤이면 나라의 참신한 기운을 잃어간다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폐들이 쌓이기 시작한다예요. 그래서 어찌한다야? 개혁을 해야 한다야. 그 조선의 시기를 딱 이래 보는 거야. 이제 쇠락하는 시기다예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한다. 그 개혁론이 뭐라 써 있어? 아, 여기는 안 써놨구나. 개혁론을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 썼습니까? 경장이라고. 경장론을 제기했다. 혹시 아버님 세대는요, 갑오개혁을, 우리 이제 근대 때 배워요. 갑오개혁 혹시 뭐라 배운지 아세요? 갑오? 그래, 경장이라 불렀어요. 당시에는. 경장은 예식 표현이야. 다시 쫙 편다야. 개혁이라는 이야기지. 구부러졌던 걸 쫙 펴는 거. 개혁이야. 이 경장론을 제기했던 율곡이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공납 문제 많다야. 그래서 뭘로 걷자? 쌀로 걷자. 수민법도 제기했고. 기억나시죠? 동호문단의 책도 보시고 그 밖에 만원봉사라는 이야기 책도 있고. 그래서 국방계를 썼는데 율곡이염 여러분 많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데요? 뭐 10만 양병 이런 말 떠오르죠? 네. 참고로 근데 율곡이인은 자기 저서에 10만 양병이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10만 양병이란 말은 후대에 그의 제자들이 쓴 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믿기 어려워요. 완전히. 근데 율곡이가 국방개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국방개혁 이야기했지만 10만 양병 이야기를 꺼내본 적은 없습니다. 표정이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그런 잘못되게 알려진 이야기도 꽤 많다니까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율곡이는 분명히 국방 문제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한 건 맞아요. 근데 10만 양병이라는 이야기는 그 후대 제자들의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였다. 그것도 임진왜란이 한참 끝난 뒤에.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라 말할 수도 없다. 아니 이게 확실히 맞다는 거예요. 율곡이 당대 기록이 딱 나오면 논란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참 지난 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다르다. 그리고 경몽요결 아이들 책인지 알아요? 여기 붙으면 다 그거예요. 몽이 뭔데? 무슨 꿈이야. 어리석을 몽. 무지몽매하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 깨우치는 책들을 다 몽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몽. 아이를 무지몽을 깨우치는 거지. 그래서 경몽요결 받으시고. 율곡이의 가장 3대 저작물입니다. 동원문답, 만원봉사, 그리고 경몽요결까지. 책 이름 꼭 한 번씩 봐두세요. 이방가 동방의 주자니까 알겠지? 그리고 전습록 비판했다는 것도 들으니까 알 것 같고, 그죠? 이방. 그리고 성악에는 태도 다르지. 여기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럼 현명한 신하가 왕에게 성악의 도를 가르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신하가 군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래도 도식을 풀어 쓰지 않아도 돼요. 이때 성악의 가장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는 건 뭔데? 소악이라면. 이제 군자는 세상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배우는 게 뭘 것 같아요? 소악의 반대말이겠지. 그게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 이거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수신, 몸을 바르게 하고 자기 스스로 개인적 차원과 아니 제가 그래서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지 치국, 나라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평천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 도를 가르치는 게 바로 대학이에요.
대학의 도를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의 도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왜? 그리고 이분도 어째요? 마을 자치조직, 마을 자치에 만들었다니까? 계속 상공으로 박아놓으니까 세상에 질서있다고 심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방간을 내려간 지역에다가 뭐? 향약을 했던 거야. 이 양반 청주 목사인가 지냈을 거예요. 청주 지역에 지금도 서원구라는 곳이 있어요. 청주시 안에 서원구가 있다고요. 거기서 향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 향약이고요. 서원은 지명이야. 이서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관찰사로 했던 황해도에서 했던 게 해주 향약이고요. 그리고 이 양반은 고향이 어디요? 경기도 파주입니다. 엄마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 것뿐인 거고 아빠 고향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일대에 제자들 양산했기 때문에 기호학파라고 부르고, 그래서 파주에 서원이 있고, 여기는 별로 썩 중요한 서원은 아니고요. 그 기타로 보면 율곡이가 여러분 수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좌절스러운 인간 중 하나죠. 취미가 뭔데요? 취미가 과거붓기예요. 재수가 없어요. 취미가 과거붓기고요. 특기가 뭐고요? 장원급제죠. 9번의 장원을 다 했다는. 그래서 구도장원이에요. 볼 때마다 전국 1등, 전국 수석이에요. 좀 짜증나죠? 듣고 있으면. 그리고 실제 이 양반이 한때 불가에 귀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율곡은요, 당대에는 공격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금강산 머리 깎고 스님도 올라겠다니까요. 한동안 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통 성략 계보가 좀 거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과는 계보가 좀 다르다는 것도 알겠죠. 주자식 해석은 좀 아니었다니까, 다르게 보기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많은 학자들이 당시 공격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마 관리대에서도 그 신참내라고, 지금 뭡니까? 그 회사들 가서 뭐 신고식? 군대 가서 이거 세게 당했던 양반도 이분이에요. 이 기록이 실제 나와요. 어지간히 당했어요. 당대는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 율곡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율곡이와 이왕과의 관계, 그 서로 상반된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한 장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성악 10도 같습니까? 치묘 같습니까? 10도인지 알겠죠? 딱 봐도 그림으로 나오더라도 사진으로 성악 10도인지 딱 알겠죠? 맞아요. 이렇게 10폭의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게 성악 10도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조선은 임날을 거치면서부터 뭐가 발달한다고요? 특히 예학이 발달. 왜 그럴까요? 이미 조선 중기부터 예학을 발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하지만 임난이 이게 더욱더 그 절박함이 더 대두됐다니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럼요. 당시 지배층은 임난때 어지간히 도망갔다니까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층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에 싼을 했다니까요. 그들과 사회질서랑은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질서서게 해야 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예학이 조선 중기부터 발달, 이 예학이 더욱더 발달한 건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란 건 다시 한번 말해주면 질서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윤리서도 마저 더 짓고요. 우리 지난번 윤리서 뭐 봤어요? 상강행실도. 근데 뭐가 빠졌다고? 그럼 상강은 5륜 중에 3륜에 겹치니까 남은 건 뭐다? 2륜만 더 밝히면 된다. 그래서 뭐가 나왔고? 2륜 행실도와. 그리고 어렸을 때 이걸 익히게 만들어야 한다. 세상에 질서가 있음을. 책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 동몽수지고요. 이건 주자가 먼저 지은 거. 몽이 어린이라겠죠? 동자, 아이 동자가 없으니까 확실히 어린이 아동선지 알겠지? 그게 동몽수지야. 이건 주자가 쓴 거라면. 동몽 선습도 있고요. 에? 박재무 틀렸는데 오타다. 어씨 당황했어. 이런 박세무고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아 이렇게 인간적이지. 그리고 율곡이했을 때 경몽요결도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예학이 발달하면서 정말 가을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자가 만든 가래 봤죠? 그 주자 가래라 불렀잖아. 우리도 그걸 다시 한번 손을 봅니다. 그게 가래 집남이라고. 그게 김장생, 율곡이 제자입니다. 어쨌든 가래 집남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발달해 나중에 이게 어디로 번지겠어? 정치 논쟁까지 가는 거지? 그걸 우리 17세기 만나잖아. 그게 바로 무슨 논쟁? 그렇지. 그게 바로 예송이라고. 현종격으로 예송도 만나게 된 거고요. 됐습니까? 봅시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조선 중기를 정리해보면 우리 사림은 뭐 미쳤다고요? 부국강병이야 성리학이야? 그럼 철저 성리학 지상주의자로서의 우리 사림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학도 보는 겁니다. 우리 문학에서 우리 전에 그 글을 보는 학문을 보는 기본 두 가지 태도를 설명한 게 있어. 사장과 경하. 기억나요? 사장이 내가 뭐라 하겠어? 그렇지. 사장, 장이 문장이라 했잖아. 글짓기. 경학이 뭐라 하겠어? 경전이라겠지. 책 읽기. 자, 얘들은 성장이 미쳐있으면 글짓기를 열심히 했을까요? 책 읽기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럼 사장과 경학 중에 얘를 철저히 경학이 치우치면 책 읽기에 치우친 거라고요. 100년 책만 읽어봐야 글짓기 안 오고 문학이 발달하게 저주할까? 그럼요. 저도 문학이 발달 저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극 문학을 안 해요. 사람이 아예 문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초반급 열심히 하죠. 모든 건 상대적이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때 상대적 두각을 드러낸 건 누굴 것 같아요? 여성들이야. 그러니까 여류문인들의 활동 되게 활발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 여류문인들을 저도 중기에 만날 거야.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게 누가 있어요? 우리 진이부터 봐야지. 그럼요. 황진이 그래서 이때 보는 거고요. 맞아. 신삼동 보기도 있고요. 또 누구도 뭔지 알아? 그래. 허난설원. 아마 우리나라 한류의 원조가 아마 이 양반일 거예요. 허난설원이 얼마나 유명했던 사람이 몰라요? 그 양반 이 시집이나 그 문학 작품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중국에 단독 출간도 됐어요. 너무 유명해서. 당시에 그 명나라 사신이 오면 꼬박꼬박 명나라 사신을 접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허균이에요. 왕 일부러 허균을 시켰어요. 그 허균 나가서 딱 한마디예요. 처음에 명나라 애들이 깔보고만 이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딱 한마디에 내 누이가 허난설원. 게임 끝. 그러면 사신들이 가장 첫 번째 부탁이 뭘 것 같아요? 그럼요, 싸이. 자, 그리고 아이고 이거 안 나오냐? 안 나오면 안 된다. 무섭게 왜 이래 너? 저기 갔구나. 그럼 문학을 잠깐 보시면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조선 중기하로 문학들을 보시면 시조나 그리고 한시나 그리고 가사, 설화, 소설 여러 작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시조로는 가장 유명한 게 우리 황진이가 있고요. 혹시 송도 삼절에 불렸던 유명한 인물이라는 거? 송도 삼절이 몰라요? 송도가 어디인데? 지금의 개성이야. 우리 고려시대 개경이라 불렀던 거기에 가장 뛰어난 세 가지. 첫 번째가 서경덕. 학문은 서경덕이 있고 여자로는 우리 진이가 있고 그리고 박영폭포라고 이쁜 폭포가 있다. 송도 삼절에 불렸던 황진이나 우리 한시로는 신사입니다. 허난설원. 한리 원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 가사문화의 꽃을 피운 게 이 16세기 면한정가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 봤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 기축옥사 때 정열이 모반 사건 이걸 수사된 정철. 그 정철이 후계 임명 건정이라고 후계 임명 문제 때 왕 선조에 찍혔을 때 진짜로 동인들이 둘러 나눠졌다고 죽여보자 하는 북인과 죽인 건 너무 과해. 남인은 아니었다고. 근데 누가 잡았다고? 임난 전까지는 누가 잡았다? 남인이 잡았다. 그래서 우리 정철이 빛나는 가사문화를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했잖아. 그게 이거라니까. 뭘 한숨을 쉬어야 정말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은 시험도 안 볼 거면서 내가 고3 된 이해라도 해. 그리고 설화문학으로 폐관작기라는 게 있고요. 좀 낯설긴 하죠. 어스콘이라는. 이 양반 서울입니다. 한 번쯤 서울로서 어스콘도 이름 한번 받으시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원생 몽유록 잘 모르시죠? 한번 지나갑니다. 그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조선 중기 때 이전 세조 왕이 찬탈했잖아요. 연락 비판했던 그걸 이제 꿈에
홈이야기를 빗대어서 비판했던 유명한 소설인데 그게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했던 그 소설은 이제 조선 초기 때 봤죠? 금오시대나 이런 걸 봤잖아요. 썩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문물정비로서 지도와 지리 잠깐 보시면 우리 조선 초부터 우리가 지도와 지리지를 보기 시작했죠. 우리 최초の지도 기억나요? 뭐 봤어요? 팔도동. 최초는 기억을 하겠어요? 가장 유명한 뭐? 동국지도. 팔도도 어디에 붙어 있었어? 실제 팔도도 본 적이 있어? 어디 붙어 있었어? 그 세계지도에 붙어 있었어? 기억나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그거 붙어 있는 조선편이 그게 팔도도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조선 중기는 뭐가 있냐면 조선 방역지도가 있고요. 조선 중기 지도도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조선 중기 거다. 근데 이게 좀 유의미한 건 뭐냐면 원본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요거야. 임난 전으로 원본이 남아있는 지도가 바로 조선 방역지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리지는 우리 조선 최초의 지리지는 뭐 봤어? 기억이 안 나. 신천 팔도 지리지. 에? 근데 가장 유명한 건 뭐였어? 동국 예지승나. 성종도 그게 제일 유명한 거라 했잖아. 그래? 이제 거기다가 손 좀 봐야겠지. 좀 더 붙여야 할 거 아니야. 그때 뭐 한다고 했어? 앞에다가 신증. 내가 많이 안 가르쳤는 것 같은데 난 최소한만 딱 가르친 것 같은데 최초는 뭐냐? 제일 유명한 건 뭐냐? 이거잖아. 그 두 개는 기억한다니까? 그거 알고 나면 선봉은 뭔지 딱 보이잖아. 나중에 진짜 지도와 지리지는 진짜 언제가 중요한지 아세요?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 때 우리가 얼마나 지도를 열심히 잘 만드는데 그 마지막 성과물이 뭘 것 같아요? 그게 대동여 지도야. 고산자 김종원은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한번 말하겠지만 고산자 김종원은요 뭐 전국을 뭐 몇 바퀴 돌고 백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김종원 바본 거예요. 그건 역사의 왜곡과 날조야. 김종원 뭐 하면 돼? 기존에 잘 만드는 지도를 싹 모으면 돼.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 다 갖고 있어. 그걸 정리한 사람이에요.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에? 그건 역사 날조 드라마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한번 더 해줄 거야. 그걸로 영화 찍고 드라마 찍은 게 얼마나 잘못된 신민에 쩌든 이야기인지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건 완전 신민에 쩌든 이야기. 그게 유명한 신민사관 이야기야. 일제가 만들어낸. 니들은 그렇게 세상에 대해 관심도 없고 지도 하나 만들지도 지도 만들고 열심히 만들고 불질러 불고 뭐 이런 말도 날조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에도 뭐 대동여지도 있잖아. 그럼 흥선동이 불질렀던 게 말이 돼 안 돼? 아니 여러분 책이 실렸는데 그 대동여지도는 뭐냐고. 완전 날조된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지도와 지리지를 열심히 만드는데 굉장히 잘 만들고 그것도 열심히 만드는 게 잘 만들어 이것도. 그래서 김종로 같은 대동여지를 난 이제 반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 놔서. 그리고 이제 조선부터는 뭐가 만들기 시작하냐. 유서란 게 만들기 시작. 유서가 바로 뭐라 써 있어요? 백과서. 유가 뭔데? 분류한다 할 때 유자야. 백과는 다 분류되어 있는 거잖아. 조선 초부터, 조선 전기부터, 중기부터 이제 백과사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조선은. 대표적으로 고사차를 잘 몰라. 어스콘 또 나왔죠? 한 문제 대단했던 서울이에요. 그리고 대동 운부군호 한번 보고 지나가세요. 이런 거 올라가시면 힘들어. 머리 아파. 응? 아무튼 백과사전이 만들기 시작했다. 왜 이런 걸 보이냐면 나중에 이 백과사전 시대가 언제인데? 조선 후기야. 이런 거 다 누려 조선 후기 때 화려한 문학으로 쫙 펼쳐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백과사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전적 작업이 언제부터 있었다? 임난 전부터 있었다야. 지도 지리지는 조선 후기 때 최고의 빛난 성과를 보여줄 거야. 근데 그 노력이 언제부터 있었다? 임난 전부터 있었다야. 그런 노력이 들어서 축적돼서 조선 후기 때 진짜 화려한 곳을 쫙쫙쫙쫙 펼쳐간다야. 이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과학기술. 자, 우리 사림은 뭐 미쳤다고요? 그래, 성리학 이렇게 하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를 구분하는지 알겠죠? 진짜 다른 거야. 둘은. 정말 극단적 표현, 똥과 된장 맡기면 다른 거예요.
그걸 같이 붙여놓으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과학기술 어디 할까요? 천시 할까요? 천시지 당연히. 발달의 조조야. 조조야.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기술은 다 천시돼 있고요. 하지만 이때 뭐는 있었냐면 이제 임남 과정에서 전쟁해야 하잖아. 포탄도 만든 거 포탄. 이게 완전 도깨비 포탄이에요. 이게 시한폭탄이야. 푹 쏘면 발 안 터지고 그럼 일본 왜군들이 어떻게 해서 몰려와서 이게 뭐야? 뭐 날라왔는데 그 순간에 뻥 다 죽고. 우리가 화폭이 지금 굉장히 뛰어나요. 비격친천래. 이장손이 만들었다는 받으시고. 그리고 서원도 나와 있습니다. 소수서원. 이게 첫 번째 서원 맞죠? 그지? 우리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 나와 있고요. 처음 만든 건 누구라고요? 주세부. 이게 난 사익받은 거죠? 누구의 건의로? 이왕의 건의로. 그래서 소수로 바뀐 거, 백운동이 소수로 바뀐 거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우리나라 여러 서원들이 등재돼서 그때 서원 정리 한번 할 때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수원 또한 당연히 등재되어 있고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술인데, 자, 조선족 예술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뭐예요? 신사임당 하지 말고 5만원권 맞아요. 신사임당이 바로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조선 중기를 살았던. 거기에 맞아요. 조선 16세기를 대표하는 예술이 있습니다. 첫 장을 볼까요? 첫 장을 볼까요? 여기에 두 작품이 섞여 있다는 거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이건 다 신사임당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포도도. 위에서 내려온 거, 요렇게, 요쪽 포도도 보여요? 자, 힘들면 집에 가서 5만원짜리 들여다보면서 봅니다. 아, 이게 포도도구나. 오케이? 여기 보입니까? 초충도요? 안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여긴 색깔을 좀 이게 연한 거고요. 이걸 색깔 연하게 바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딱 여기에요. 제발 집에 가서 열심히 봅니다. 아빠한테 달라갑니다. 5만 원 한 장만 줘봐요. 나 16세기를 이해해보게. 되셨어요? 앞면은 신사임당 작품이 실려있고요. 대표적인. 뒷면은 뭐가 있냐? 이게 보이는지 알겠어요? 이걸 세워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보이시나요? 네. 대표적으로 올매. 어목리로 했다는 올매도 오고요. 달의 빛이 매와. 그리고 이제는 풍죽도도 보입니까? 이렇게 보세요. 요 뒤에 백으로 보이는 거 보여요? 뒤에는 이 16세기를 대표하는 여러 화가들의 작품도 나와 있습니다. 회화 작품. 그 16세기 이렇게 여리화가로는 사임당이 제일 유명했고, 그리고 남성 화가로는 어몽룡이나 이정, 그리고 좀만 더 소개하면 황집중까지. 이게 16세기 회화의 3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회화 작가들. 자, 잠깐 우리 가만 보니까 특히 요 작품들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죠. 특히 이 작품들 뭘 느껴져요? 정신세계 반영인지 알겠어요? 매화나 대나무를 통해서 정신세계, 이게 다 관념화예요. 사머리 밑에 자신의 생각 절리게 이런 굳건한 강인한 느낌. 아니, 좀 더 보여줄게요. 그럼 더 느낌이 오나요? 송화 모을 때 늙은 소나무, 그 기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 관념한지 알겠어요? 그런데 조선 초기가 다 단지 뭐예요? 조선 초기도 뭐였어요? 관념화였지. 생각이었잖아. 뭐 봤어? 몽유도 꿈을 그려놓고 관념적 세계를 했잖아. 아니, 고사감수도 사색을 한 인간의 모습 보여줬던 거 기억나요? 다 관념화야. 실경이 아니라 관념화라고, 생각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 그림 속에 생각을 담았다고. 잠깐, 차이가 뭐예요? 구별해 줄게. 차이가 뭐야? 조선 초기는 풍경을 통해서 생각을 담고자 했다면, 다시 봐봐. 몽유도 온다나 고사감수도 풍경이야. 그 풍경 속에 생각이 담겨 있어. 근데 여기 봐보세요.
풍경화야, 정물화야? 그래, 사물에. 하나의 사물에 픽되어서 자칫 생각을 담고 싶어 했어. 그게 차이인 거야. 기본적으로 15세기나 16세기나 다 뭐다? 생각을 담고 싶어 했다야. 관념화야. 근데 어디에 그 생각을 담냐? 풍경이 담을 건지 하나의 사물이 담을 것인지 그 차이가 있다요. 생각을 담은 건 아니에요. 난 포도야. 아니에요. 난 벌레. 아니에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사물에 자기 생각을 담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조선 후기는 완전히 달라진 게 그거예요. 조선 후기는 뭘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실제 산천을 보는 거라고요. 그게 실경산수, 진경산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완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분이 돼요? 막연하게 이게 아니라 진짜 확 달라져 간다고. 선이 그어집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건 노비 작가, 원래 노비 출신입니다. 이상자의 작품이고, 원래 이제 노비였다 도와서 학원이 됐던 이상자에게 나와 있고, 그 밖에 여기도 생각의 반영인지 알겠죠? 우리 조선 초기만 해도 공익부 모았어요? 분정사기 봤지? 뭐라겠어? 소박하고 천진스럽다겠죠. 우리 물고기면서 여기는 깨끗하지. 순배가 그 자기 생각 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까지 유행하는 뭐? 순백자예요. 관념의 시대인지 알겠어요? 생각을 담고 싶어. 공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조선 중기 때 가장 대표적인 서예가로, 우리가 조선 초기에 세종의 아들 안평대공 봤다면 조선 중기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호입니다. 혹시 한석봉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유명한 석봉체. 이것도 알고 보니 그 왕희지체의 변주입니다. 우리 이제 중국에 제일 유명한 서예가는 왕희지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거하고 다 변주한 거거든요. 그 변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우리 한호. 조선 중기에는 한석봉입니다. 응. 몰랐어요? 그 한호, 한석봉. 그래서 석봉체를 부르는. 그러다 조선 후기는 어떨 것 같아요? 그림도 어떻게 바뀐다겠어? 실경 본다 그랬지. 이제 그림도 어떻게 하겠어? 이제 왕이체 변주가 아니야. 우리 정서에 맞고 우리 필법에 있는 서체가 나올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서체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조선 후기야. 그래서 우리 카정TV 추사 김정희 같으면 뭐라 불러요? 추사체라고 부르잖아. 아예. 그 전에 뭐 난주 이광사 이런 사람은 동국진체라고 부를 거거든. 우리의 서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도 글씨도 바뀐다야. 완전히. 그 난주 뒤에 보도록 하시고. 아무튼 구별이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조선 16세기 회화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빠한테 돈 5만 원. 이게 제일 빨라요. 시험 볼 때 헷갈리면 돈 꺼내서 봐도 돼요. 누구도 여러분이 컨닝이라 생각 안 해요. 저거 들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겠구나 생각을 하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16세기 작품이 쫙 깔린 거예요. 따로 이거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송화 보월도 정도 더 기억하면 되고. 이런 관념의 시대 16세기. 이해되셨죠?